5만 원이라고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단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바라보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넘게 시댁을 위해 헌신했던 며느리가 받은 조의금이 겨우 5만 원이라니. 여동생의 시어머니는 30만 원을 냈고 평소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직장 동료들도 10만 원씩 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5만 원이었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쥔 채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모욕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폭발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형편이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작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가 정말 돈이 없어서 5만 원을 낸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미연은 한 손에 죽통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던 카디건을 챙겨 들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3개월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주위가 움푹 패인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끓인 닭죽이에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죽통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공무원으로 고든 자세를 유지하시던 분이 이제는 숟가락 하나 들기도 버거워하는 모습이 가슴을 저며 왔습니다. 미연아, 매일 이렇게 와서 괜찮니?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처럼 작고 메말랐습니다. 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등 뒤에 베개를 더 받쳐드렸어요. 당연히 와야죠. 제가 큰딸인데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아버지 입가에 가져다 대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미연의 손이 잠시 공중에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이런 일이 벌써 며칠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도윤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한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직 병원이야? 오늘도 늦겠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듯한 무덤덤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셔서 좀 더 있다가 갈게.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큰집 제사 준비하는데 와서 도와달래. 당신이 알아서 시간 맞춰.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시댁 제사 이야기라니.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꼭 삼켰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미연은 간호사에게 오늘 아버지 상태를 물었어요. 선생님이 내일 오전에 보호자분 뵙자고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고.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어투에 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말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간호사가 나간 후 미연은 아버지의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든든하고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미연이 물었지만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저녁 차려주셨어. 당신도 좀 일찍 다녀오지. 매일 늦으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시잖아. 미연은 할 말을 잃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해준 저녁이라는 것이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는데 그릇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찬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려웠지만 머릿속은 더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병원비 많이 나온다며? 아버님 연금으로는 부족하지 않아?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미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신데 돈 이야기야? 아니, 어머니가 걱정하시길래.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때가 많잖아. 남편은 미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연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사 사무실로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한두 달. 그 짧은 시간이 남은 전부라니. 임종 준비를 하시는 게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의사 사무실을 나온 미연은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었지만 계속 신호만 갔죠. 병실로 돌아가니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미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 퇴직금도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던 분. 그런 아버지가 이제 정말 떠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 회의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으셨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나는 오늘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 미연은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라니. 죽음 앞에서도 남편은 한결같이 무심했어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 제사 준비 잊지 않았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할 게 많아. 토요일 아침 일찍 와. 어머님,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셔서. 그래도 집안일은 챙겨야지. 죽은 조상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들 밥도 먹어야 하잖아. 그리고 병원비 많이 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 노인들은 때가 되면 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미연은 홀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가끔 멈출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숨소리에 미연도 숨을 멈췄다가 내쉬기를 반복했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미연이 속삭이자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미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토요일 새벽 5시, 미연은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제사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아침 일찍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어젯밤에도 병원에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려 할 때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가며 버텼어요. 전을 부칠 재료들을 챙기면서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시댁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살아계신 아버지보다 돌아가신 시댁 조상이 더 중요한 건가 싶어서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오늘 시댁 가는 날이구나. 남편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대답 없이 계속 재료를 담았어요. 남편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무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병원은 어땠어? 아버님 좀 나아지셨어? 미연은 칼을 내려놓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자신과 달리 남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종 준비하라고 했잖아. 어제도 말했는데 안 들었어? 아, 그래. 듣긴 했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는 늘 최악을 가정하고 말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태어난 모습에 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고 싶었지만 힘이 빠져서 다시 재료 정리에 집중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벌써 시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과일을 깎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연이 무거운 재료 봉지를 들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왜 이렇게 늦어? 벌써 8시가 다 됐네. 죄송해요, 어머님. 병원 들렀다가 오느라. 그 병원 맨날 가서 뭐해? 간병인도 있다며. 돈만 더 깨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큰 시누이가 슬쩍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연은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전 부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팬 위에서 지글거렸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을 차례로 부치면서 미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부엌이 좁아서 혼자 일하기도 빠듯한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잖아. 그렇게 하면 속이 안 익어.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쓰네. 아껴 써야지. 미연은 그저 네 하며 대답했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고 싸울 이유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기름 묻은 손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온 연락은 아닐까 불안했지만 전을 다 부칠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제사 준비가 대충 끝났습니다. 미연이 부엌을 치우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좀 쉬면서 밥 먹어. 병원 가야 해요.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제사 끝나고 가면 안 돼?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 텐데. 미연은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어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사도 안 지내고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세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어요. 그래도 집안일을 먼저 챙겨야지.
죽은 사람 섬기는 것도 도리야. 산 사람이야 병원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미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봐야겠어요. 살아계신 제 아버지가 더 급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급하게 미연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오셨네요. 아버님이 아침부터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오시면 바로 뵙자고 하셨어요. 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실로 뛰어가니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호흡이 많이 불안정해지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며칠 내로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은 즉시 여동생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은 울먹이며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죠. 오후가 되어 미선이 도착했습니다. 두 자매는 아버지의 양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언니, 아빠가 너무 말랐어.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미선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연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끝까지 함께 있어 드리자.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제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지금 어때?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이래. 당신도 와야 할 것 같아. 나는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야 해서 내일 아침에 갈게. 미연은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시댁 제사는 꼭 끝까지 지켜야 하고 장인어른 임종은 내일 시간 나면 오겠다는 거였죠. 미선이 언니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부는 언제 온대? 내일 온다고 해. 시댁일이 있대.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연은 동생에게 괜찮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숨소리는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가끔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거칠게 이어지곤 했죠. 미연과 미선은 잠도 자지 않고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새벽 3시경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딸들을 찾는 듯 했어요. 미연이 재빨리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연이요. 미선이도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들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놓았다 할 뿐이었어요. 미연은 아버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잘할게요. 편하게 쉬셔도 돼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미연과 미선도 따라서 울었어요. 병실에는 세 사람의 흐느낌과 기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댁이 뭐라 하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죠. 휴대폰에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지만 미연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만은 않겠다고. 자신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연과 미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고요해졌을 때 병실에는 기계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미연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미선은 오열했습니다. 미연도 눈물이 났지만 동생을 달래야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임종 시간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미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장례는 어디서 하기로 했어? 남편의 무덤덤한 목소리에 미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 장소부터 묻다니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미선의 남편이 와서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조용히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며 미연과 미선을 챙겼습니다. 미연의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남편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대. 형님들도 바쁘다고 하시고. 미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친정 장례에 올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죠.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동료들, 친정 친척들, 미연과 미선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사는 시누이들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선이 미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형부 집안에서는 아무도 안 와? 응, 다들 바쁜가 봐. 미연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와서 조문했어요. 시누이의 남편까지도 와서 절을 했죠. 그런데 미연의 시댁은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남편이 미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어머니가 보내셨어. 조의금이래. 미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느낌에 이미 짐작이 갔지만 그래도 열어봤어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전부야? 어머니가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던데. 남편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미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작년에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새로 사서 들고 다니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 장례에는 5만 원이라니.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던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우리 시어머니가 30만 원 내셨어. 그리고 시누이들도 각자 10만 원씩 냈고.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명부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언니 회사 동료들도 다 10만 원씩 냈네. 후배인 김대리도 10만 원이고. 언니 시댁은 왜 이렇게 적게. 미선이 명부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미연을 쳐다봤어요. 언니, 이거 맞아? 5만 원? 응, 맞아. 미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창백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지만 가슴속의 분노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죠. 빈소로 돌아오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연의 직장 상사였어요. 그는 정중히 절을 하고 미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과장, 얼마나 힘드셨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봉투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상사가 20만 원을 냈는데 20년 넘게 며느리 노릇을 한 시어머니는 5만 원이라니. 미연은 비교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늦게 뜻밖의 조문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어요. 그분은 미연을 보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며느리. 어쩜 이런 일이. 말자가 며느리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왔어. 그분은 10만 원을 내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도 10만 원인데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5만 원. 미연은 이제 화가 나다 못해 허탈했어요. 남편은 빈소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죠. 미선의 남편은 쉬지 않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상주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미연의 남편은 마치 남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조문객 응대라도. 미연이 조용히 부탁했지만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 말에 미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어요. 아니, 미선과 둘이서 해내기로 했죠. 셋째 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미연이 대학 때 친했던 선배도 있었어요. 그 선배는 미연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미연아, 많이 힘들지? 어르신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선배는 15만 원을 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도 뜸했던 선배가 15만 원을 낸 겁니다. 미연은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어요. 타인보다 못한 시댁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었으니까요.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연과 미선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영구차를 따라갔어요. 화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도 쓸쓸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차를 따로 몰고 왔는데 중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며 먼저 가버렸죠. 집에 일이 있대. 나 먼저 가볼게. 남편이 떠난 뒤 미연은 혼자 운전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이 더 컸어요. 미선이 옆에서 언니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작은 함에 들어간 아버지를 보며 미연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저 잘 살게요.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살게요. 그 말은 아버지께 드리는 약속이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미선과 함께 납골당을 나오면서 미연은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며 살겠다고. 시어머니가 준 5만 원, 그 무게만큼만 시댁에 마음을 쓰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이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야. 미연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 둘째 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미연은 조문객 응대에 지쳐 잠시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고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내셨어. 직접 못 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남편은 봉투를 미연에게 건네며 눈을 피했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봉투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보통 조의금 봉투는 지폐 여러 장이 들어가서 두툼한데 이건 종이 한두 장 들어간 것처럼 얇았어요.
미연은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단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미연은 다시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지폐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정말로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순간 미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모욕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미연의 표정을 살피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돈이 좀 묶여 있다고 하시던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 미연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보였어요. 미연은 봉투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빈소로 돌아가니 미선이 조의금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미연을 보자 다가왔어요. 언니, 방금 언니 회사 김 과장님 오셨는데 10만 원 내고 가셨어. 그리고 이것 봐. 우리 시어머니는 30만 원 내셨네. 미선이 명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조문객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미연의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냈고 미선의 시댁은 3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시어머니 이름 옆에 5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5만 원? 미선이 놀라 소리쳤다가 급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니, 이거 진짜야? 실수 아니고? 응, 맞아. 5만 원.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게 역력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5만 원? 동네 아저씨도 5만 원은 내는데 사돈집 장례에 5만 원이라니? 미연은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선은 계속 흥분했습니다. 언니가 시집간 지 20년이 넘었잖아.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명절마다 음식 장만하고 제사 지내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데 겨우 5만 원? 그만해. 여기 사람들 있잖아. 미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미선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죠. 저녁이 되자 미연의 회사 상사가 조문을 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박 과장, 많이 힘드시죠? 일찍 와야 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이제야 왔네요. 상사는 정중히 절을 하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상사가 20만 원인데 20년 넘게 며느리 노릇을 한 시어머니는 5만 원. 미연은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조문객이 뜸해졌을 때 미연은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며느리 직접 가지 못해서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 조의금 적게 넣어서 미안한데 이해해줘. 미연은 메시지를 읽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면서 어제는 동창 모임 사진을 카톡에 올렸었죠. 조의금이 적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연은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이모가 조문을 왔습니다. 이모는 미연을 꼭 안아주며 울었어요. 우리 미연이 얼마나 힘들었니? 형님이 그렇게 가시다니. 이모는 10만 원을 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이모가 10만 원을 낸 것이었어요. 미연은 이모의 거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죠. 이모, 형편 어려우신데 이렇게 많이. 무슨 소리야? 조카 아버지 장례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모의 말에 미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시어머니에게는 당연한 게 없었나 봅니다. 점심 무렵 뜻밖의 조문객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미연을 보자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말자가 못 온다고 해서 내가 대신 왔어. 어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다니. 그분은 10만 원을 내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도 10만 원인데 정작 시어머니는 5만 원.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미연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에는 미선의 시어머니가 다시 들렀습니다. 음식을 한가득 들고 왔어요. 애들 아버지 보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거 좀 드세요. 집에서 끓인 거예요. 미선의 시어머니는 따뜻한 국과 밑반찬을 차려주고 가셨습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음식을 가져온 적이 없었죠. 오히려 미연이 매번 시댁에 음식을 해가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일 발인이지? 나는 아침에 회사 잠깐 들렀다가 올게. 발인 시간인데 회사를 가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금방 끝내고 올게.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장인 장례는 그저 지나가는 행사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미연은 빈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남인지. 5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네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미연은 그 미소를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받은 만큼만 주고 준 만큼만 받으며 살겠다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기준 5만 원. 그것이 앞으로 미연이 시댁과 관계를 맺는 기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조의금 명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시어머니의 5만 원이었죠. 다른 금액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적힌 그 숫자가 미연의 20년 세월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5만 원이라. 미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명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의금 명부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 옆에 적힌 5만 원이라는 숫자가 볼 때마다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왜 또 그걸 보고 있어? 남편이 힐끗 명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연은 명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 뭐가? 작년에 큰 시누이 아들 돌잔치 때 어머님이 얼마 내셨는지 기억나?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만 원 아니었나? 왜? 미연의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자 돌잔치에는 30만 원, 며느리 아버지 장례에는 5만 원. 이게 과연 돈이 없어서일까요?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날 밤 미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시어머니와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2018년 추석이었습니다. 미연이 이틀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했었죠.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큰일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사상에 올리니? 그때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누이 집에서 만든 송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미연이 만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2020년에는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미연이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었죠.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런데 작은 시누이가 하루 병원에 들른 것을 두고는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모른다면서요. 2022년 시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또 어땠나요? 미연이 100만 원을 보태서 잔치를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머니 칠순이라고 큰 잔치를 열어줬어요. 정말 효자죠? 며느리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연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생각할수록 억울한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미선이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혹시 시어머니가 언니를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돈이 없어서 5만 원을 낸 게 아닌 것 같아. 작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명품 가방도 사시고 그런 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5만 원을 냈을까? 미연은 동생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미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큰 시누이한테는 집 보증금도 대줬다며 5천만 원인가? 미연이 놀라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형부가 술 마시고 우리 남편한테 말했대. 어머니가 누나한테만 돈을 준다고 불평했다나 봐. 미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누이에게는 5천만 원을 주면서 며느리 아버지 장례에는 5만 원이라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차별이었죠. 그날 오후 미연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큰 누나한테 보증금 대준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5천만 원을 누나한테 주면서 우리 아버지 장례에는 5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 그건 상황이 달랐으니까. 뭐가 달라?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적게 낸 거잖아. 남편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겠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미연은 남편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미연의 상처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었죠. 며칠 후 미연은 친정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는 미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연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직도 아버지 생각이 나니? 네, 이모. 그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좀 복잡해요. 미연은 시어머니의 5만 원 조의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모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니? 며느리를 뭘로 보는 거야?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너무한 거지. 5만 원이라니. 그것도 2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한 사람한테. 이모의 말에 미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옷장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경조사 때 썼던 봉투들을 찾아봤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9년 시조카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낸 돈 50만 원. 2020년 시어머니 친구 아들 결혼식 30만 원. 2021년 큰 시누이 시어머니 칠순 20만 원. 2023년 작은 시누이 딸 대학 입학 축하금 30만 원.
그런데 며느리 아버지 장례에는 5만 원. 미연은 봉투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연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녁 식사 시간 미연은 밥상을 차리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밥상을 차렸는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미연은 부엌에서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시어머니에게는 겨우 5만 원의 가치였던 거죠. 밥 먹자.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밥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받은 만큼만 주고 준 만큼만 받아야 한다고. 여보,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이잖아. 응, 그래. 뭐 준비할 거야?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5만 원짜리 선물 하나 사드릴게요. 남편이 놀라 미연을 쳐다봤어요. 5만 원? 그것밖에? 네, 그것밖에. 미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담담하게 밥을 먹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죠. 그날 밤 미연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5만 원. 그것이 시어머니가 정해준 우리 관계의 가격표다. 이제 나도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련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만 원어치만. 시어머니 생신 일주일 전 미연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30만 원짜리 한복을 사드렸었죠. 시어머니는 받자마자 구석에 던져두고는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렸었습니다. 미연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딱 이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 핸드크림 세트를 발견했어요. 포장도 깔끔하고 가격도 정확했습니다. 미연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죠. 선물용으로 포장해 드릴까요? 점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선물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물었어요. 어머니 선물 샀어? 네, 샀어요. 뭐 샀는데? 핸드크림 세트요. 5만 원짜리.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생신인데 좀 더 좋은 걸 사는 게. 아버지 장례 때 어머님이 주신 만큼이에요. 딱 그만큼만 드릴 거예요. 미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생신 당일 시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금팔찌를 선물했고 작은 시누이는 명품 스카프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감탄하며 자랑스러워했죠. 아이고, 우리 딸들이 이런 좋은 걸 사왔네. 정말 고마워. 미연의 차례가 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기대에 찼습니다. 미연은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핸드크림 세트를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이게 전부야? 네, 어머님. 미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미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계속 시누이들의 선물을 칭찬했습니다. 미연의 선물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미연이라면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며느리 다음 달이 시아버지 기일인데 제사 준비 잘해야 해. 시어머니가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미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가 안 온다고?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사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더 이상 모든 걸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려는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그날 이후로 미연은 철저하게 5만 원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년에는 3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당일 아침에만 갔습니다. 그것도 5만 원어치 과일만 들고요. 며느리가 이제야 왔네? 일이 산더미인데. 시어머니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과일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을 부치다가도 적당히 하고 멈췄고 나무를 묻히다가도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죠. 며느리, 송편은 안 빚어? 올해는 사온 걸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모른 척했어요. 5만 원어치의 정성, 그 이상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명절 용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씩 봉투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5만 원만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용돈이 이것밖에 안 돼? 죄송해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미연은 시어머니가 아버지 장례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요즘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소홀한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무슨 거리? 가족인데. 미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똑같은 가족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정해주신 거리가 있어요. 5만 원이라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의 마음을 돌리기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좀 가줘.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미연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검사 받으러 가야 해. 혼자 가기 불안해서. 큰 시누이한테 부탁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요. 미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5만 원의 대접, 그것이 시어머니가 원한 거리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미연이 너무 차갑게 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은 대놓고 비난했어요. 올케가 요즘 왜 그래요?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미연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5만 원의 의미를 그들이 알 리 없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지만 미연은 불참을 통보했어요. 대신 카카오페이로 5만 원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도 없이 그저 5만 원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뭐라 하기도 애매했어요. 미연이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안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모든 것이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뿐이었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시댁에 세배를 가는 날
미연은 떡국도 끓이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산 즉석 떡국을 들고 갔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5만 원어치였죠. 이게 뭐야? 떡국도 안 끓이고?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건 끝까지 모르는 듯 했어요. 2025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미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전화라니.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며느리, 지금 시간 있니? 잠깐 좀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명령조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 뭔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미연은 의아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우리 동네 카페로 와. 조용히 이야기할 게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미연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로 불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조용히 이야기하자니 무슨 일일까요? 카페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이미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차림새와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도 왠지 초췌해 보였죠. 미연이 맞은편에 앉아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요즘 나한테 서운한 게 많지? 직접적인 질문에 미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아. 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 돈 말인데.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어요. 미연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그날 내가 정말 돈이 없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미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사면서 돈이 없다니요. 어머님, 작년에 유럽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게 사실 그 돈도 빚이었어. 체면 때문에 숨겼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서류를 펼쳐보니 대출 명세서와 독촉장들이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미연도 놀랐어요. 억 단위가 넘는 빚이었죠. 이게 어떻게... 큰딸이 사업한다고 해서 보증을 섰는데 망했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지. 그래서 그때 정말로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었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이었지.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도움을 청할 염치도 없었고. 미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5만 원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20년간의 차별과 무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알아.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미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연은 손을 뺐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이해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너한테 항상 고마웠어. 표현을 못했지만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 때 내가 반찬 가져다 준 거, 병원 데려다 준 거 다 기억해. 딸들은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쳤는데 너만 챙겨줬잖아.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시어머니의 고백에 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죠. 어쩌면 그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늘 차갑게 대하셨어요? 미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질투였나 봐. 내가 너무 완벽해서 내가 못했던 걸 너는 다 해내니까. 뜻밖의 대답에 미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니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어. 인정하기 싫지만 그랬어.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지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해도 소용없겠지만 미안해. 정말로. 미연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무서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저 외로운 노인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오랜 시간 상처받았거든요. 그래, 알아. 급하게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해서 나중에 꼭 갚을게. 미연은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5만 원의 조의금, 그 이후의 냉대, 그리고 지금의 사과와 부탁.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이번 달 대출 이자라도 막아야 해서.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답을 기다릴게. 시어머니가 카페를 나간 뒤에도 미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5만 원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받은 상처가 단번에 아물 리 없었어요. 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나 지금 너무 복잡해. 왜? 무슨 일 있어? 미연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동생에게 들려줬습니다. 미선은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언니, 그래도 믿지 마.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서류는 진짜였어. 그래도 언니가 너무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니야? 미선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시어머니의 관계처럼 뭔가 끝나가는 듯 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노을이었죠.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그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500만 원을 빌려줄지 말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며느리야,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미연은 불안한 마음에 급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할멈이 쓰러졌어. 병원에 있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게 많아도 위급한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떠세요? 검사 중이야. 의사가 뇌졸중 같다고 하던데.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던 분이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 미연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했어요.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보호자분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제발 위험이 있거든요. 의사가 가고 나서 시아버지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부탁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며느리야, 내가 혼자서는. 할멈 간병하기가 버거워서. 딸들한테 연락하셨어요? 했지. 근데 큰애는 미국에 있고 작은애는 일이 바쁘다고. 미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늘 그랬듯이 결국 며느리 차례였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아버님, 저도 일이 있어서 매일 올 수는 없어요. 간병인을 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간병인? 그건 돈이 많이 들잖아. 어머님 건강이 우선 아닐까요?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걸 제쳐두고 병원에 매달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약간 처져 있었고 말도 어눌했어요. 미연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죠. 며느리, 와줬구나. 그 모습을 보니 미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도도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아픈 노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미연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어 미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눌한 발음으로 반복되는 사과. 미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지만 금세 놓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때? 다행히 경미한 편이래. 하지만 재활이 필요하대요. 남편은 어머니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좀 자주 와서 돌봐드려야겠다. 왜 나만? 당신도 아들이잖아요. 미연의 반문에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회사가 있잖아. 당신은 시간이 더 자유롭지 않아? 나도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간병인 구하기로 했어요. 간병인?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럼 당신이 회사 휴가 내고 간병하든가요? 미연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했어요. 미연은 이틀에 한 번씩 병문안을 갔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시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큰 시누이가 미국에서 급히 왔다고 했어요. 옳게, 엄마 좀 잘 돌봐줘요. 우리는 멀리 있어서. 저도 바빠요.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미연의 차가운 대답에 시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작은 시누이가 뭐라 하려다가 미연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미연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미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병원비가. 미연은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까지 며느리에게 손을 벌리다니. 그것도 5만 원밖에 안 준 며느리에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려달래요. 그래, 얼마나? 500만 원. 남편이 놀라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500만 원? 그렇게 많이? 대출 이자도 있고 병원비도 있대요. 남편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 똑같은 가족인가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장례 때 5만 원 주셨어요. 그건 당신이 도와드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난 못해요. 미연의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픈 건 안타깝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예요. 두 사람은 결국 말다툼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연이 시댁 문제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어요. 다음 날 미연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돈 문제는 시누이들과 상의해 보세요. 딸들은 다들 형편이 어려워. 그래도 저는 못 도와드려요.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사이의 거리를. 5만 원이라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알아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의 선택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미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제는 눈물도 5만 원어치만 흘리기로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연과 시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절도 당일에만 짧게 들렀다 오고 제사도 참석하지 않았죠. 시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5만 원짜리 선물만 택배로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연을 차가운 며느리라고 수군거렸지만 미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2025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미연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골프를 나갔고 아이들도 학원에 가서 조용한 시간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야, 급한 일이 생겼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할머니. 요양원에서 넘어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 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거리를 두고 있어도 위급한 상황은 달랐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느라 힘들었나 봅니다. 의사가 뭐래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대.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에게 눌려 살았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으니까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미연은 시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곁에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어.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연이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아. 할멈이 너한테 잘못한 거 나도 알면서 모른 척했지. 겁쟁이처럼. 시아버지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조의금 5만 원. 나도 놀랐어. 근데 할멈한테 뭐라 못했지. 평생 그래 왔으니까.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했죠.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를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한때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많이 손상되었어요. 최근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죠. 미연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미연을 가리키며 낯선 사람을 보듯 했어요. 우리 며느리야. 도윤이 아내. 며느리? 우리 도윤이 결혼했어? 시어머니의 기억은 20년 전쯤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과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 거였죠.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미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죠. 시어머니가 모든 걸 잊었다면 이제 미연도 잊어도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 나를 못 알아보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 의사 말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대.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라. 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리고 관계를 예전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저런 상태인데, 도와줄 건 도와줄 거야. 하지만 거리는 유지할 거야. 내가 정한 거리.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미연이 문병을 가면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하듯이요. 아가씨, 참 착하게 생겼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로 보이다니. 기억을 잃고 나서야. 어느 날 미연은 요양병원 정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나한테 자주 와줘서 고마워. 외로웠는데. 그 순간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에게서 처음 들었어요. 괜찮아요. 또 올게요.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미연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2025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탓이었죠. 그도 결국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연은 두 분을 번갈아 가며 문병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어요. 결국 또 며느리의 몫이었지만 이번에는 미연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미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할멈 좀 부탁해. 이제 너밖에 없구나. 걱정 마세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미연은 조의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명부를 정리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직원이 대신 넣어준 것이었죠. 미연은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은 5만 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추억일 뿐이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2026년 11월이었습니다. 미연은 매주 한 번씩 요양병원에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늘 반갑게 맞아주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그날도 미연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병원을 찾았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비쳐 평화로워 보였죠. 어머님 왔어요. 어머, 또 왔구나. 앉아, 앉아.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연이 호두과자를 꺼내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어떻게 알았어? 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의 취향을 파악하지 못할 리 없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과자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잖아. 나한테 며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연이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까요? 그런데 그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꿈에 자꾸 나타나거든.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떤 꿈이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울고 있어. 내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시어머니가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그 며느리도 어머님을 이해할 거예요. 미연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잘해주고 싶어. 그 말에 미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미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왜 울어? 내가 슬픈 이야기 했나? 아니에요. 그냥 감동해서요. 미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또 올게요, 어머님. 그래, 조심해서 가. 고마워, 늘 와줘서. 병원을 나오며 미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5만 원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연이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당신 아버지 장례 때도 어머니가 5만 원 준 것도 나는 그냥 모른 척 했지. 비겁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당신 편이 되어줄게. 남편이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포옹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미선이 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선이 물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요즘 어떠셔? 기억은 여전히 안 돌아오셨어. 하지만 편안해 보이셔. 그래도 언니가 찾아가 주니까 다행이네. 미선이 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의무감에 갔어. 근데 이제는 달라.
진짜 마음으로 가. 5만 원의 상처를 용서한 거야?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어. 시어머니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겠지. 평생 며느리로 살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겠지. 그게 대물림 된 거야. 그래도 언니한테 한 건 너무했잖아. 맞아.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싶어. 우리 딸이 시집 가면 나는 다른 시어머니가 될 거야. 미선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야. 5만 원의 굴레에서 일주일 후 시누이들이 미연을 찾아왔습니다. 요양병원비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것이었어요. 옳게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은데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며느리가 다 책임지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당연하죠. 다 같이 나눠서 내야죠. 미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올케가 동의해줘서 다행이야.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올케한테만 의존했던 것 같아. 작은 시누이도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다 같이 해요. 그날 이후 시누이들도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의 역할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2027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연은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참 예쁘다.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미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내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차가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도 행복해요, 어머님.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5만 원의 상처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로 끝나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미연은 시어머니를 병실에 모셔다 드리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오늘도 어머니 뵈고 왔어? 응, 방금 나왔어. 수고했어. 저녁 먹으러 갈까? 당신 좋아하는 그 식당으로. 좋아. 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준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만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5만 원은 더 이상 상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장의 계기였죠. 차에 시동을 걸며 미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양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시어머니는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리고 있겠죠. 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작은 돈 한 장이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잔인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은 미연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한 거울이 되었죠.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더 단단하게 일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받은 만큼만 줄 수 있고 준 만큼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미연은 5만 원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